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인가 구리시에서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PC 제작을 의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리시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거리도 있는데 어떻게 꾸민걸 PC를 알게 되었나요? 라고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그 남학생은 그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 유튜브라던가 이런 거를 보다가 꾸민걸 PC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견적들을 보다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참고를 해서 견적 작성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PC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었고,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았는데 결과도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시험을 보았다 그렇게 돼서 결과를 물어보게 되면 그냥 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딱 부러지게 굉장히 잘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었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예의도 바르고 요즘 보기 드문 학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란 학생이었습니다. PC에 대한 대략적인 견적을 보여주었는데, 놀라운 점은 이 학생이 자신을 위해 PC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PC를 구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보통은 이제 수능이 끝나면 부모님이 이제 자식을 위해 PC를 사주시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이제 쫄라가지고 엄마 나 이제 수능 시험 봤는데 PC 하나만 사줘 이렇게 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어, PC 구매를 하려고 수능이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였는데, 딱 월급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견적을 짜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특하였습니다. 최종 비용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이러한 그 학생의 마음을 제가 알았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1만 원, 만 원 저렴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학생에게 현재 사용 중인 PC가 있냐고 물으니까 자신은 어차피 고등학생 고3이었고 공부를 한다고 PC가 없어도 되어서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PC를 필요시에 간간히 사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 즉 그 학생은 PC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때 자신을 위한 PC를 구매한다고 했었습니다. 와, 진짜 참 요즘 보기 드물죠. 그리고 그 학생이 그 아버지의 PC를 이제 잠깐 사용할 때 너무 낡아서 아버지를 위해 선물로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제가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거 PC는 어떻게 제작을 하고 세팅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학생의 아버님께서 PC를 사용하시는 주된 용도는 문서 프린트인데, 아버지가 건물주라고 하셨습니다. 건물주신데 각 세대별로 각 임대료와 정산 뭐 이런 거, 뭐 전기세 고지라던가 뭐 이런 각종 세금 관련해서 뭐 세금 계산서라던가 이런 걸 발급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셔서 그렇게 큰 사양은 필요 없고, 그 아들,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 짜갖고 온 그 견적대로 제가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선택한 부품들을 하나하나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는 고사양의 PC가 필요 없다, 진짜 문서 작성용이라던가 뭐 유튜브, 그 다음에 뭐 인강용이라던가 아니면 또 간단한 2D 작업도 가능한 PC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CPU는 라이젠 5500 GT입니다. 정말로 잘 골랐습니다. 일단은 이 학생이 저한테 처음에 이제 견적을 대충 짠 거를 보여줬을 때 고등학교 3학년이고 대부분은 게임을 하려고 할 텐데 라이젠 5500 GT? 그래서 조금 의아했었는데, 그 다행히도 그 아버님의 PC였었고, 이 학생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학금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을 위해 PC를 사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CPU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좋은 CPU죠.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고 AM4 소켓에서 정말 롱런하고 있는 CPU입니다. 내장 그래픽도 쓸만해서 그 외장 그래픽 카드에 대한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진짜 효율적으로 PC를 세팅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CPU입니다. 6코어 12스레드이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들이 진짜 딱 골라서 왔는데, 웨스턴 디지털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향기가 나는 SSD이고요. 뭐 이거는 이유는 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NVMe SSD고,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은 3년, 그 다음에 뭐 속도도 그냥 뭐 평이하게 나오는 SSD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대원 CTS가 이제 유통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8기가짜리 두 개를 해서 총 16기가 구성으로 하였습니다. 요즘에 메모리 값 진짜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이거 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미티드 라이프 타임이라고 해서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계속 받으실 수가 있고, 요즘처럼 비싼 와중에 진짜 AS 기간이 뭐 1년짜리라던가 1년 6개월, 그러니까 유통기간 감안해가지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사기에는 다소 진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점점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비싼 돈 주고 샀는데 1년 만에 고장이 났어. 그렇게 되면 참 난감할 때가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도 처음 쓰는 제품이긴 하지만 무상 AS 기간이 이런 것까지 다 참고를 해서 왔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래서 일단 이걸 쓰더라도 무상 AS 기간을 참고를 했을 때 좀 더 낫게 쓸 것 같다 해서 이거를 딱 저한테 이유와, 제가 보통은 이유와 설명을 고객님한테 드리는 편이 많은데, 이 학생이 이거에 대한 이유를 저한테 말하는 거를 봤을 때는 정말 진짜 많이 공부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학생이 말하는 무상 AS 기간을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선택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몬스터 가치사의 전격 600W 제품이고요. 무상 AS 기간은 6년입니다. 뭐 기본기가 다 평이하게 다 들어가 있고, 보호 회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괜찮은 파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했대요. A520M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B450M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이 B450M으로 선택을 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모니터가, 그 사용 중인 모니터가 RGB밖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A520M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거를 찾아보면은 있겠지만은 보통 MSI 제품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건 HDMI랑 DVI 포트가 있는데,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RGB까지도 있어서 지금 모니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HDMI라든가 DVI 이런 포트가 아예 없대요. 그냥 RGB만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거를 고를까 하다가 이 메인보드로 왔다고 하였습니다. 아주 선택 아주 잘 했습니다. 뭐 이것도 저도 많이 썼던 메인보드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좋은 메인보드입니다. 기본기 아주 탄탄한 메인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조립을 시작합니다. 자, 이 아들의 마음을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번외적인 얘기지만은, 이 아들이 좀 늦둥이에요. 늦둥이. 정확한 제가 연세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늦둥이인데 정말, 야, 이쁨만 받고 하기에 진짜 그랬을 텐데, 요즘에 되게 철부지들 많잖아요. 근데, 야, 어떻게 늦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저는 참 놀랬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20살이 좀 안 됐으니까 적어도 한 10년, 15년 뒤에는 진짜 뉴스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제 추측이 있습니다. 정말로 바르게 잘 자랐고, 말도 딱딱딱딱 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좀 멋진 학생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또 성실하게 또 정성스럽게 조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장착하고 CPU 쿨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까지 장착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케이스죠. 앱코사의 510 M 그죠? 오피스 라이트 블랙 케이스입니다. 정말로 그 샤시도 단단하고, 이것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했던 영상들을 좀 많이 보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케이스 보니까 되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다 해서 이걸로 선택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고정핀을 조립을 합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의 나사가 조여져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박혀 있는 고정핀은 5개가 박혀져 있어요. 이거의 홀의 위치와 맞게끔. 그래서 한 개를 꼭 추가 장착을 해서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완성도 높은 PC가 되고, 제가 누누이 말하죠. 일단은 케이스와 메인보드의 안정적인 결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거운 그래픽카드. 물론 그래픽카드는 들어가진 않지만
무거운 그래픽카드의 안정적인 지지,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오는 24핀 케이블이라던가 아니면은 케이스에서 연결되는 프론트 패널 헤더를 연결했을 때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의 불필요한 접촉으로 인해서 불량이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메인보드 고정핀을 꼭 필히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위치와 일치하게 장착을 해 주시고, 이 메인보드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품 스피커도 장착을 합니다. 비품 스피커랑 PC의 부품이 이상이 있을 때 비품의 패턴으로 그 부품이 뭐예요? 라고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삐삐삐삐삐삐, 그 다음에 뭐 그래픽카드 삐삐삐삐, CPU 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각 메인보드의 제조사라던가 바이오스 제작사에 따라서 이 비품의 패턴은 조금씩은 다르게 됩니다. 그래도 만고 공통으로 이용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삑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PC를 켰을 때 삑하고 한 번 소리가 났는데 분명히 나는 들었는데 화면 출력이 안 된다. 그럴 때는 PC를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PC 외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케이블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모니터의 외부 입력이 엉뚱한 데로 가 있는지, 이런 것부터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상적일 때는 삑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학생이 말한 RGB 포트가 요거가 있죠. 아날로그 포트, 요걸로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부팅이죠. 한번 PC를 한번 켜보았습니다. 일단은 보통 이렇게 화면 출력이 된다. 여기에서 보통 업체들은 이제 출고 준비가 되고 이제 출고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꾸민걸 P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2부가 시작됩니다. PC에 대한 안정성 높고, 그 다음에 만족도 높고, 그 다음에 신뢰성, 그 다음에 이제 PC의 완성도가 높게끔 하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제작한 PC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보통 업체들은 또 그래도 많이 하시는 업체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잘 보시게 되면 나는 어디서 PC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이렇게 철저하게 초도 불량 테스트를 거쳐서 물건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난감한 일은 굉장히 적어지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화면만 떠서 출고를 하게 된다. 근데 집에 와가지고 윈도우 설치하려고 보니까 뭐가 막 안 되고 블루스크린 뜨고 하면 굉장히 머리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택배로 받았다.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시일이라던가 이런 게 또 아깝게 될 수가 있으니까 애초에 출고 전에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자, 일단은 PC를 켜보고 제가 바이오스 버전이라던가 이런 거 제대로 스펙에 맞게끔 얘가 잘 읽어내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해 보니까 P1010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10.43이라고 해서 최신 바이오스 버전이 25년 9월 9일 날 릴리즈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꼭 해줘야만 현 시점으로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메인보드 입장에서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무결성을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무결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 지금 가장 안전한 상태예요 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 제조사나 이제 바이오스 제작사에서도 지금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괜히 업데이트를 했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메인보드는 벽돌 증상,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PC를 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켜지지도 않고 하는 뭐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꼭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 내가 CPU를 샀는데 몇몇몇 버전 이상이어야지만 인식이 된대. 혹은 메모리와의 호환성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 버전 이상이면 해결이 된대. 등등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정말 똥손이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난다 하시면 절대로 시도하지 마시고 주변에 PC 수리점이나 지인을 통해서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괜히 뭐 유튜브라던가 저도 많이 올려놨는데 그거 따라 하시다가 실패하게 되면 진짜 난감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초도 불량 테스트를 또 엄격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GPU에 부하를 줘서 얘가 어느 정도 온도까지 올라가는지와 그 다음에 파워 테스터
파악까지도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혹여나 고주파음 막 찌릿찌릿찌릿 하는 소리가 나는지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벤치와 OCCT를 통해서 한번 또 여러 가지 부품에 부하를 줘서 얼마나 CPU의 온도가 들어가는지, 일단 CPU에 엄청난 부하를 주게 됩니다. CPU 여기 보시면은 사용률이 지금 현재 100%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PU 온도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CPU의 온도가 많이 너무나도 높다, 쿨러는 분명히 돌아가는데 너무나도 높게 된다면 CPU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보호하려고, 자기가 살려고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기능이 발동이 되는데, 이거를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PC를 켜고 한 20분 동안은 게임이 잘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20분 뒤에 갑자기 뚝뚝뚝뚝뚝 프레임 저하가 나타나게 된다, 끊긴다, 그렇게 되면은 CPU의 온도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PU 온도가 높다 그러면 스로틀링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럴 때는 CPU 쿨러의 상태라던가 서멀 그리스라던가 이런 쿨러 쪽, 온도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도 CPU 온도가 34도밖에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온도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맞게끔 점수가 잘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뭐 온도가 낮으면 뭐예요? 점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 얘 성능이 맞지 않는 점수가 나오게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일단은 블루스크린이나 이런 거를 동반하지 않는 성능 반토막짜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제가 하나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CCT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 PC에 대해서 저도 하나씩 무결성을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PC 같은 경우는 아드님이, 그 학생이 잘 가져갔고 아마 지금쯤이면 잘 설치를 하고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제가 사진을 찍어 놓고 한 건데 아마 잘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찾으러 왔을 때도 또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굉장히 빨리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까지도 전해줬고, 또 올 때도 또 빈손으로 또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는 또 이제 오는 길에 뭐 여러 가지 커피, 메가 커피로 알고 있어요. 메가 커피에서 또 커피 한 잔 딱 하나 사가지고 와서 저보고 한번 마시라고 하는데, 정말 요즘에 보기 드문 청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그 남학생의 그 마음을 제가 진짜 100% 헤아리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을 제가 잘 알기에 또 아버님을 위한 선물이고 해서 제가 조립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소홀하지 않게 세심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잘 조립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진짜 오래오래 고장 없이 잘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그 남학생이 있는 가정 내에 늘 행복과 건강, 무조건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이번에 수능 시험을 잘 치러 가지고 이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한 걸음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10년 뒤에 이 학생이 이 영상을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아저씨의 눈이 맞았지. 그죠? 이거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조립 의뢰를 해줘서 고맙고, 그만큼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진짜 오래오래 잘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